이슈논평 시간입니다. 이슈논평은 아주 오랜만에 진행을 합니다. 이슈논평의 주제는 아무래도 정치 쪽 분야가 많은데요. 최근에 돌아가는 정치 상황이 뭐라 그럴까요? 좀 한매를 느꼈다 그럴까요? 전혀 뭐 이런 진짜 정치하고는 담을 쌓고 지내고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정치 환경이 진짜 꼴비건입니다. 그거는 뭐 여야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집권 여당의 지금 형태를 보면 뭐 좀 적폐가 쌓이고 있죠. 박근혜 정부 때 그들이 주장하던 적폐가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 저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쌓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슈논평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야당 상황입니다. 최근에 야당은 이제 통합신당을 만들기 위해서 그 박차를 가고 있죠.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새보수당인가요? 그 두 군데를 필두로 해서 여타 이제 군소 정당들을 전부 다 모아서 통합신당을 만든다고 어제만 창당 그런 추진위원회까지 1차 회의를 뭐 발표를 하고도 했는데요.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새보수당, 특히 유승민, 김무성이 지금 전반적으로 주관하고 있는 이 통합신당 움직임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 명확하게 생각해서는 저는 반대입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김무성 의원이 전번에 자유한국당 내에서 언급하는 것을 뉴스로 봤습니다. 지금 뭐 통합신당을 이 보수통합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뭐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고 나중 역사의 죄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지금 태극기 세력한데도 어떤 그 발판을 만들어줄 필드를 마련해야 된다. 뭐 거의 뭐 당대표라기보다는 당 오너 같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과연 김무성 씨가 그런 주장을 할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입니까? 사실 문재인 정권의 지금 좌파 독주 그리고 거의 뭐 준사회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는 이런 전체적인 정책 방향은 유승민과 뭐 김무성의 어떤 그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책임이 가장 크지요. 이러한 좌파 정권의 탄생에는 박근혜 탄핵이라는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그 계기로 인해서 좌파 정부의 탄생을 뭐 필연적으로 가져오게 된 겁니다. 특히 김무성 씨 같은 경우는 뭐 박지원 의원이 직접 언론에서도 공표를 했죠. 박근혜 탄핵을 위해서 새누리당에 20표가 필요한데 내가 김무성한테 전화했더니 김무성이는 40표가 준비가 돼 있다 얘기를 하더라. 뭐 김무성 씨는 극극 뭐 부인을 했습니다만 상황 정황으로 봐서는 뭐 그 얘기는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유승민이도 한몫 거들었죠. 자기 당이 배출한 자기 당의 대통령을 갖다가 등에 칼 꼽은 이런 사람이 지금 보수 통합을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저는 보수 통합을 하기 전에 보수 쪽에서는 박근혜 탄핵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 탄핵 당시에 청와대를 향한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얼마나 지금으로 보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들이 행행했습니까? 그런 가짜 뉴스에 대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나 청와대 각 진영들은 반박할 그런 엄두도 못 냈어요. 그게 지금 생각하면 왜 참 아이러니하고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배신자들이 들끓었으니까 어떤 가짜 뉴스에 대한 가짜 프레임에 대한 어떤 반박들이 전혀 나올 수가 없었죠. 그거는 지금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와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와 지금 민주당은 명백한 그런 부정부패 사건에도 무조건 오리발을 내밀죠. 아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지지하는 그 진영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일종의 물타기인 거죠. 만약에 박근혜 탄핵 당시에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각 진영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처럼 대처를 했다 그러면 과연 극단적인 탄핵 사태가 왔을까요? 저는 결단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시에 박근혜 탄핵 당시에는 세월호라는 그런 중대한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최순실이라는 그런 국민 정서를 건드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은 박근혜 정부는 그렇게 탄핵받을 만한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그 사유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박근혜 청와대는 손 한 번 못 써보고 탄핵의 물결로 휩쓸려 들어갔습니다. 지금 생각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내부에서 배신자들이 들끓은 겁니다.
당시 김무성 씨나 유승민 씨가 저쪽 민주당 쪽하고 어떤 커넥션을 갖고 있는지는 뭐 전혀 모르겠지만은 그 김무성 유승민이가 없었다 그러면 박근혜 탄핵은 존재하지도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런 좌파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이런 국가 정책들이 채택되지도 않았겠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보수 통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주장은 딱 하나예요. 수도권이나 이런 경우에 민주당과 이쪽하고 표 차이가 뭐 5% 내에 3% 내인데 통합을 안 하고 각각 나가면 우리 다 망한다. 과연 그럴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통합, 자기 내부의 등에 칼을 꽂는 이런 유승민, 김무성 같은 사람들하고 통합을 한다 그러면은 내 같은 그런데 한매를 느껴서 포기하는 표가 최소한 5% 이상은 저는 된다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새보수당이 얻는 그 득표율이나 이런 원칙도 없는 보수 통합을 추진하는 그 당에 실망을 해서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의 그 비율이 새보수당이 얻을 득표율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여러 가지 헛발질을 했죠. 문재인 정권의 이런 적폐가 쌓여가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한테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여론조사 기관들에 대한 그 신뢰성은 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하죠. 설사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제대로 국민 지지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이분들 지금 원칙이 없어요. 저는 황교안 대표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자체는 지금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보수로서의 어떤 정책을 가졌겠다. 이 나라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그런 뭐 하나 없습니다. 그저 통합밖에 없어요. 문재인 정권이 항상 우리가 북한밖에 없다고 지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자유한국당 행태는 반문재인이면 뭐 배신자가 됐든 내부 적군의 스파이가 됐든 이유 불문하고 다 모이자.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한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는 그런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이 정치 집단들이 아무런 이념이나 그런 목표가 없이 오로지 그냥 선거 이기기 위해서 다 모이자. 시정 잡혀 같은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외면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상도 없고 원칙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들을 좌파 정책들이라고 지금 보수 쪽에서는 아주 극명하게 비난을 하고 있죠.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민주자본주의의 어떤 점이 반대로 가고 역행을 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정책들을 지금 피우고 있는지,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거기에 대비해서 어떤 컨셉을 가지고 어떤 이념을 가지고 어떤 정책들을 국민들한테 보여줄지,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하고 천명을 해본 적이 있냐고요. 제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강화문에 몰려있는 그런 태극기 세력, 거기에 깃대서 마이크 한 몇 번 잡은 것밖에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단식했다고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민주투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이 나라 유권자들이 보수와 진보로 갈려져 있는 이상 자유한국당은 보수의 깃발을 들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보수를 향해서 내세운 정책 방향, 이념 방향, 어떤 소신, 원칙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문재인 정권을 이기기 위해서는 다 뭉치자. 박근혜 탄핵을 묻지 말자.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표를 찍어줄 수 있겠습니까? 20명이 표단하는데 40명 확보했다고 자랑하는 그런 김무성이가 주관하는 이런 정치 통합에 보수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은 선명한 깃발을 들어야 됩니다. 특히 보수주의자로서 자본주의를 중시하는, 자유주의를 중시하는 당당한 보수의 정책이 우선되어야 되는 거지, 그런 배신자들하고 통합을 우선하는 것은 저는 정치적인 자멸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